오늘의 성우의 세계를 알려줄 직업 성우인 17년차 경력의 성우 남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영상 플레이해 주세요. 어쩔 내 스타일이야. 아우 베이비. 음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영상에서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줄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두 명씩 한번 나눠서 실전 더빙을 해볼까 하는데 우선 저도 포함이 돼서 요렇게 한 팀 저는 끼고 또 요렇게 한 팀 끼고 전 양쪽으로 낄게요. 우선 대본을 보니까 배역이 여러 개라 배역을 한번 나눠봅시다. 도해 민주 그러면 두 명에게 한번 나눠볼 텐데 나온 배역이 뭐야?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선생님 뭐 할아버지. 어우 할아버지가 많은데? 할아버지를 내가 알겠는데? 선생님과 주인공 오케이. 할아버지는 제가 하도록 하고요. 주인공과 선생님이 둘 다 여자죠? 아니요, 선생님 남자분. 아 선생님 남자였구나. 뭐 남자를 하기도 하니까 남자 시켜야겠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조금 더 남자의 음역대에 맞으려면 결국 좀 중저음이 있는 보이스를 갖고 있어야 조금 더 맞기 때문에 아까 해본 느낌으로는 민주 학생이 조금 더 중저음에 좀 더 딕션이 더 말을 또 또박또박 잘 씹어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위엄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자로서의 말투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선생님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인공은 도희 학생한테 주도록 하고 저는 할아버지로 해서 1트 때는 NG가 2번 나는 순간 영상을 멈출게요. 그리고는 반성을 하고 2트 때는 NG 없이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학생이 할 때 제가 볼 포인트는 뭐 결국은 마이크 앞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마이크를 얼마나 잘 쓰나 그 두 개를 볼 텐데 자 대본을 체크했죠? 네. 우선 이거부터 말해야겠다. 대본을 잡는 방법. 보면대를 사용하는 성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영상을 보면서 내 대본과 영상의 위치가 일치가 돼야 편하게 일치가 되고 내 눈에 편하게 보일 수 있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이크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크를 봐. 그러다가 대본 보니까 이렇게 봐. 그리고 영상 봐. 그럼 범위도 삼각자 되지. 눈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요. 고개가 숙여진 순간 발성이 내려가요. 고개가 숙여진 순간 이렇게 되면 소리가 먹먹해진다고. 결국 자세는 최대한 숙이지 않게 편안하게 설 수 있게. 그리고 다리는 너무 일자, 11자 차렷 자세가 안 되게. 왜요? 이 자세도 나한테 편한 자세가 아니야. 살짝 11자보다 좀 넓게 벌려서 저는 이 자세가 전 좋아요. 하체가 전 이게 힘을 딱 받아요. 그래서 하체가 딱 잡아줘서 말이 편하게 나오게. 그리고 마이크는 한 뼘 이상 정도? 요 정도? 너무 가까이 하면 이 앞에 있는 걸 팝필터라고 그래가지고 팝 사운드라는 걸 잡아줘요. 팝 사운드가 뭐냐면 푸, 파, 치 이런 사운드를 얘가 필터를 해줘서 팝필터인데 아무리 팝필터가 있다고 해도 마이크에 푸푸푸가 가까이 되면 녹음될 때 이 푸푸푸 이런 것들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나중에 녹음을 들을 때 펌펌펌펌 이렇게 들려요. 뭐 쉽게 말해서 마이크와 팝필터의 간격만큼 한 번만 더 떼주면 돼요. 종이 소리는 어떻게? 아, 이게 또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 자, 종이는 요즘 성우들은 이제 태블릿을 봐가지고 이렇게 넘기니까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엔 종이를 봤단 말이에요. 옛날엔 태블릿 볼 때 태블릿으로 본 게 사실 많이 안 되거든요. 태블릿으로 본 게 내가 볼 때 성우들이 한 4, 5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태블릿 볼 때 선배들이 엄청 혼냈어요. 야, 대본 안 뽑아서 휴대폰으로 보냐? 이러면서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태블릿을 보죠. 거의. 종이를 찾기가 어려워. 저도 그렇고. 하지만 처음부터는 늘 말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길을 가면 나중에 어려운 길을 갈 때 진짜 어려워져요. 대본은 뭐 간단합니다. 야 이거 종이 오랜만에 한다. 선배들한테 배운 건데 종이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네 번을 접으면 이렇게 약간 연 모양이 되죠. 연. 이렇게 하게 되면 종이에 굴곡이 생기죠. 그리고 종이를 들 때 끝에를 말아줘서 뭐 이거 정해진 건 없어요. 이렇게 말아줘서 두 장을 살짝 겹치게. 그럼 무슨 얘기냐? 제 등 뒤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대사 했어. 그러면 넘길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여기 둬도 되고 어려우면 한 손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그럴 때 절 보면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들고 있다가 이제 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소다와 설탕은 적절히를
한번 파란 팀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저는 이걸 모니터해 드릴게요. 영상 주세요. 소다와 설탕은 적절히.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하하호호 웃을 때도 지나지 않았나? 드디어 완성. 즐거우신가요, 선생님? 너 때문에 부서졌잖아. 엥? 이것만 저요? 만들면 신기록 달성이었는데. 아이고 어떡해 토닥토닥. 너 내 달고나 책임져. 아이고. 네,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다 좋고 수민 학생, 지금 도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마이크가 음이 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가 들어가지가 않고 마이크의 특성은 본인의 얼굴에서 이 정도로 동그랗게 들어가는 생각하면 돼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랑 옆에서 할 때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가끔.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중요한 입만 가면 돼, 입만. 이렇게 하면 돼. 자, 마이크가 아까도 좀 너무 멀었어요. 주인공 선생님 여기 괜히 말했다. 너 때문에 부서졌잖아. 여기를 자꾸 지금 주인공 괜히 말했다 할 때 너 때문에 같이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부서졌잖아 하니까 아까 입이 남죠. 상대 걸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긴장되고 또 마이크 앞에서 공간감이나 그걸 모르니까 지금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좀 더 크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이트 두 번째 시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머지 엑스트라부터 그것들은 알아서 제가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소다와 설탕은 적절히.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하하호호 웃을 때도 지나지 않았나? 때문에 부서졌잖아. 엥? 저요? 이것만 만들면 신기록 아이고 달성이라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걸. 아이고 토닥토닥. 간다! 아 뜨거워. 아이고 퍼펙트. 이렇게 설탕이 녹고 비로소 마주할 타이밍이 올 때 소다와 함께 만나 예쁜 빛을 만들어내지. 이트 때 확실히 좋아졌고요. 확실히 잘 지적을 했구만 내가. 자, 뭐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아직도 소리를 편하게 못 내고 있어. 소리 편하게 많이 내질러야 되는데 어렵죠. 네. 그것들이 되게 부담되고 어려운 거라. 자, 1팀 소다와 설탕과 적절히 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2팀으로 가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역을 한번 보죠. 민주 학생 같은 경우가 수민 학생이. 아유, 적극적이더니 수민 학생이 누나, 그리고 윤상 학생이 동생, 제가 과일과 위에 대장공 이렇게 해서 1트 2트 또 두 번의 시도를 하면서 또 소다 팀을 이길 수 있을지 선의의 경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때문이야 1차 시도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메롱. 거기서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날아간다. 뭐가 깨졌다. 어떡하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와! 이 녀석들 이걸 봐라. 동쪽 문을 나가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서 여길 따라 올라가면 꽃의 결정이 자라는 신전이 있다. 너희가 깨뜨렸으니 자, 가서 찾아와. 출발! 또 참. 어휴. 꽃이다. 드디어 꽃을 찾았다. 칭찬은 뭐 이따가 다 많이 해주고 놓쳤던 거
드디어 도착. 아까 거기 옵티 없는 건데 잘했어요. 옵티가 없는데. 근데 드디어가 늦춰졌지. 네. 도착은 타이밍 좋았고 그거 놓친 것만 체크해주고 어라엥 하늘에서 떨 때 네. 그때도 애드립이긴 하지만 맞추면 훨씬 이쁠 거예요. 네. 어라? 엥? 으아! 3단 기법이죠. 어라? 엥? 으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둘이 맞으면 좋겠지. 서로 지금 어라? 엥?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지.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 우와 좋았어요. 오. 이트가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자, 너 때문이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 너 때문이야. 영상 주세요. 드디어. 도착. 아이고. 드디어 꽃을 찾았다. 어라? 에? 이 정도면 뭐 거의 놓친 게 없이 거의 완벽한 더빙이 아니었나. 와, 잘하네. 고생했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의 4명의 학생들의 각각의 작품 더빙이 끝났고요. 이제 실제 또 녹음을 해봤기 때문에 뒤에 또 소감이 궁금한데 한 명씩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도희 학생 어땠어요? 너무 떨렸어요. 아, 그렇죠. 네. 카메라가 앞에 있고 마이크까지 있고 막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또 수민 학생, 야 민주 학생, 끝까지 안 보네. 민주 학생. 좀 아쉬움이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면서도 되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소리를 잘 내면서 편하게 잘했고, 제가 볼 땐 충분히 만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다 팀이었고요. 너 때문이야 팀. 자, 우선 옆에 윤상 학생 어땠어요 보니까? 평소 흔히 할 수 없는 이런 익스펜시브한 장비들과 이렇게 베테랑 성우분이 직접 지도해 주시니 이런 좋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 정말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네, 자, 끝까지 혼자 그래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끔 재밌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 자, 마지막으로 민주 학생, 수민 학생 네. 드디어 마지막에 오셨다. 네, 수민 학생은 어땠어요? 오늘 너무 떨리고 역량만큼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움도 크긴 한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은 경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학생들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또 이렇게 지망생들과 같이 하니까. 야, 이게 잡치기에서 성우편을 하니까 이렇게 물 만난 듯이 과거에 떠올랐던 그 슬펐던 기억이 나는구나. 펜싱, 주짓수, 실전 태권도, 이피리 그랬던 것들이 한 방에 복구가 되는 느낌. 또 미용실에서 민승우를 바보 만들었다는 느낌과 등등 모든 네일샵에 승우가 많이 있었구나. 승우야 사랑해. 네일 아트를 했더니 화가 난다. 자, 우선 뭐 어느 팀이 더 나았나보다는 뭐 지금 사실 오늘 배울 게 워낙 또 어려운 것도 많았고 팀워크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 같이 이런 공간에서 좋은 공간에서 성우와 함께 더빙을 했다라는 자체의 의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다들 잘했습니다. 자, 길게 칭찬했다는 건 뭔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의 호불호를 떠나서 작품의 난도상 그 부분을 훨씬 더 잘했던 너 때문이야 팀이 좀 더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너 때문이야 팀이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이기고 저도 1등, 2등. 네, 그러니까 2등도 잘했어. 그럼요, 잘했어요. 네, 축하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야, 난 내가 현장에서 할 때 뭐 사실 더빙을 그 당시에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할 때 그때 진짜 우리 못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다들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센스도 넘치고 요즘 이제 이 단어 쓰면 약간 아저씨라는데 아이 신세대들이 아주 잘해. 전도 유명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나온 김에 또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 누구 학생 있어야 되고? 네. 저희도 이제 녹음이 이렇게 처음이었는데 성우님은 첫 공식 녹음 때 어떤 대사를 받으셨는지. 공식 녹음이 지망생 때 하나가 있고 합격하고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 두 개가 같은 작품이야. 지망생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청기 감독님의 로봇 태권브이를 그 인디 성우들로 꾸려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했던 게 이제 제가 로봇 태권브이의 주인공 훈이 그 당시에 하하셨거든 대사가. 이게 정확히 기억나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르는 거는 우리 마지막 날 합시다. 너무 안 되겠네. 그 몇 번 하고 목이 갔거든 그 당시에. 발성이 안 좋으니까. 전속 성우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게 KBS 태권브이 복원을 바라는 몇 가지 이유의 제목. 필름사 직원이었어요 첫 대사가. 아우 이 필름 기름 낀 거 보세요. 이거 복원 안 돼요. 대사가 이거였어. 근데 너무 그게 난 이게 이 길이 운명이었나?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막 그런 나름 의미를 부여했던. 운명은 무슨? 그렇습니다. 자, 뭐 또 누구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연기를 하실 때요. 네. 레퍼런스를 되게 다양하게 찾으시나요? 아니면은 본인이 하실 매체들 위주로 조사를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지금은 이제 경력이 오래되고 해서 남의 걸 표방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전 레퍼런스를 참고한 적이 근래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처음 때는 항상 하는 게 자기 주위에서 이 캐릭터가 누구랑 닮았다. 우리 엄마 말투 같은데? 이거 동창 누군데? 그렇게 찾는 게 좋고 그 중에 없으면 이거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더 최대한 이 장벽이 허물어져가지고 쉽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애니보다는 좀 실제 인물한테 좀 그 레퍼런스를 가져가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매체보단 사람 위주로. 그렇죠. 사람 위주가 좋죠. 매체는 그 매체만의 특성이나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접근법은 안 되게 돼요. 또 뭐 질문 있나요? 그 올해 성우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배역을 맡으실 때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를 맡으신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죠. 이럴 때는 캐릭터를 어떻게 비슷한 성격이라도 다른 캐릭터처럼 느껴지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색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색은 세 가지예요. 고음, 평음, 저음. 결국 이거기 때문에 캐릭을 항상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가 말투가 어떻게 변하나. 그게 진짜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그거를 바꿔야 돼요. 음색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그 음색을 누가 몰라 사람들이. 안녕 my lady, 안녕 my lady. 이 차이. 이게 뭐야 같은 음성으로 얼굴 똑같은 사람이 하네. 하지만 우리 얼굴이 나가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 캐릭이 상쇄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꿔도 캐릭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죠.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 AI 음성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성우를 대체한다는 AI 음성 기술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AI가 기술을 대체한다? 두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어요. 저건 대체가 될 수 없어요. 첫째, 인간의 감정은 AI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이미 애저녁이 됐을 거고 어느 상당 부분은 대체가 되겠죠. 하지만 적의 100%를 다 할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거고 둘째로 적의 100%가 대체된다 해도 성우의 분야는 또 어디론가 확장될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없었어요. 어떤 시장이 또 어떻게 음성에 관련된 시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변형될 수 있지만 없어질 수 없다는 게 뭐 저의 지론이고 AI가 뭐 그렇게 대체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뭐 막는다고 막아질 수도 없고.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데 네. 성우의 자세한 수입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인 만큼 제가 또 시원하게 한번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공개할 것도 없어요, 사실. 공채 성우들은 정말 가난해요. 2000년 초중반 입사했던 나로 기준을 잡으면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도. 계약을 하고 우린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본급이 KBS 기준으로 했을 때 90만 원이었어. 그럼 거기서 이제 4대 보험이 빠져. 그러면 기본급이 한 60몇만 원이 나와. 그게 기본급이야. 그리고는 수당이 있어. 수당은 출연 수당이야. 자, 출연 수당은 10분짜리부터 60분짜리가 있는데 10분 기준 2,000원, 3,000원. 20분, 3,000원, 4,000원, 뭐 30분 해가지고 50분, 60분짜리 가야 15,000원. 근데 이게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출연 수당이 또 올라가. 나중에 내가 벌었던 전속 때 월급이 제일 많이 번 게 270. 그리고 우리 위키수나 우리 동기 뭐 형들이나 잘했던 사람은 300 이상 벌었고. 자 이제 풀이가 됩니다. 풀이가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분도 계시고요. 좀 더 축소하면 1년에 500을 버는 성우도 있고요. 하루에 500을 버는 성우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 단가로 치면 광고는 성우들이 한 건에 20부터 시작해요. 30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가도 50. 정말 유명한 성우들은 이제 100. 100은 거의 없고 50이라고 보면 되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작 만화나 일반 더빙. 그러니까 제작 만화는 음성이 없는 거, 일반 만화는 음성이 있는 거, 외국 녹음. 외국 녹음으로 할 땐 평균 한 편에 이제 한 15만 원 더빙. 그렇게 되고 제작 만화는 그 작품에 곱하기 3배를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창작이라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한 편에 최소 30만 원대에서 이제 4, 50까지 나와요. 자세한 건 한국 성우협회에 전화하시면 성우협회 더빙 단가 조견표가 있습니다. 네, 뭐 제작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개해 드리니까요. 네, 784-042 맞나? 네, 성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정말 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남도영 성우님께서는 어떤 성우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로 있는데, 현실적인 거와 이상적인 거. 현실적인 건 방송인으로 남는 성우가 되고 싶고, 기억에 남다면. 또 성우로서의 미래를 본다면 내 연령에 따라 연륜이 깊어가는 그런 연기를 하는 성우가 되고 싶어요. 두 가지 다 갖고 싶으면 역시니까요. 성우님에게 성우란 핸들펜이 있으세요? 나에게 성우란, 이건 항상 또 머리에 갖고 있던 거고, KBS 때 그때 최종 시험 보고 나올 때 그 본부장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잘 보려고 했던 얘기인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성우란 천직이다. 인정합니다. 킹정하는 부분. 성우님 오늘 체험 어떠셨나요? 네. 거꾸로 해보니까 재밌네. 근데 재미가 있긴 한데 뭐랄까 기분이 묘해.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지나갔던 시간들도 많이 떠오르고 정말 뭔가 결산하는 느낌이네요. 연말도 아닌데 연말이 온 느낌이야. 어떡할까 이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마지막으로 현장장치기를 지금 1년 동안 하셨는데 소감과 현장장치기란 무엇이다라고 한 줄 평해주세요. 정말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직업을 체험했고, 그 직업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장소를 갔잖아요. 지방도 가고 서울에 먼 곳도 가고 너무나 많은 곳을 가면서 정말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건 직업은 항상 위대하다. 그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건 그곳의 장인이 될 수 있고 그곳의 비전이건 어떤 거든 다 있다. 한 직업에 미쳐있다는 건 한 직업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빛나는 일인지 1년 동안 봤던 분들을 통해서 하던 것 같아요. 야,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사실 어제도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속상해가지고 또 지난주에도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1년 동안 정말 애착이 갔던 작품이었고 프로그램이었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너무나 눈물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자신을 너무 발전시켜줬어요. 저 자신을 너무 발전시켜줬고, 항상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태프분들도 더 잘 알지만 항상 그 직업을 질문할 때 너무나 신기하고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다 이해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느 직업이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걸 몸소 체험했고 이런 행복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발전을 줘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현장 잡치기란 한 줄 평으로 하자면 애인이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지나가면 또 그립고 만나는 순간 계속 흥분됐고 두근댔고 정말 즐거웠고 싸울 땐 또 싸웠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까 고심하면서 싸웠고 이 PD랑 싸웠고 정말 싸웠네. 현장 잡치기 이 PD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것도 같아요. 힘들고 고생했고 행복했던 만큼
제 인생에 성우를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방송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현장 잡식이라고 앞으로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꼭 만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영상은 또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영상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돌려보시면서 해당되는 직업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또 직업을 탐험해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 직업을 하나를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대단하고 신기한 일인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현장 잡식인 저에게 애인이었습니다.